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가야 될 때가 있고 다르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또 이상한 일이 발생했네, 정치에서 트럼프가 시작을 했네, 트럼프는 또 타코지 뭐,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게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이게 맞으면 따라가야죠. 맞지 않다라면 눈먼 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의견에 저는 따라가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오투도감입니다. 저희 멤버가 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우님을 한 분 초대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이, 관계가 생기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소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아끼는 동생이 돼 있는 우리 하나투자증권의 최용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좀 해주시죠, 우리 전원님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클럽원 WM센터의 최용화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럽원이 제일 하나증권에서 큰 센터 하시죠? 네, 규모가. 가장 큰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그 특이한 하얀색 건물.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멋있게 생겼죠.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네. 건물이죠. 그래서 하나증권의 그 핵심적인 센터에 가시기 전에 네, 저랑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이에 또 어디 한 군데를 다녔다가 가신 거잖아요. 그쵸. 이제 이전에 트러스톤 자산운용에 다녔었고, 이제 기간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사랑 증권사를 다 다녀보셨고, 네, PB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그 전에 이제 기관을 상대로도 하셨으니까 고객군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셨네요. 예, 전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국제 ETS부라는 맞아, 곳에서는 국제부에서도 있었지. 그 DMA 쪽,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테크 세일즈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심리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대가 우리 건축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왜 웃어요? 왜 웃어? 본인이 묵직하게 웃게요?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너무 옛날이라.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술을 하셨고, 저는 이제 전공은 경제학을 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컴공과를 나오셨어요. 오, 그래서 공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사실은 공학을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됐지만, 요즘은 대려 공학을 하신 분들이 먼저 실업자가 되고 계시는 세상이 됐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AI가 짜주는 코딩을 보면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전공자로서 아직은 또 자부심이 좀 있으시네요. 네. 다만 이제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그 코딩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여서 애매하게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게 어려운 세상을 맞닥뜨리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한 명이 수백 명의 목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서도 되게 좀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로 주요한 기사들을 스크리닝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방을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AI랑 코딩이라는 둘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AI를 90% 알고 코딩을 10%만 알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코딩을 한 30-40%는 이해해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요즘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모르더라도 네. AI가 다 설명하고 알아서 다 고쳐주기 때문에 네. 코딩은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우리 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제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도 저도 공돌이 출신이라. 건축과도 공대에 있다. 그렇죠. 공대 라인에 있으니까요. 예. 공대 라인에 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저희 오정태 대표님이 굉장히 시장을 넓고 깊게 아시고 네. 창의성도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위에 올라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런 거로 내기는 하지 맙시다. 네.
서로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투도감에서 여러 가지 실제 투자자들한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과 기업들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예, 일을 하시는 거죠. 법인 개인 다 하고 있어요. 법인 개인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한 것,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한테 알려도 주시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멤버로 우리 오투도감의 멤버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셨으니까 신고식 마냥 뭘 해야 될까요? 이거 커피 한잔 원샷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영상 같이 참여해주신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고, 네. 특히나 오종태 대표님한테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토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걸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복잡한 사안도 있고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큰 틀에서 AI가 이제 시장의 흐름에 이제 대부분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좀 미국, 중국과 AI와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구독자분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굉장히 넓고 깊게 잘 아십니다. 저랑 이제 10년 전에 근무를 같이 할 때에도 그때 이제 제가 완전 주니어 때였는데요. 그때도 사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영상을 무료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한테 되게 굉장히 이제 축복인 것 같고, 무료로 해놔도 많이 안 보던데? 어스 얼라이언스 쪽에서 열심히 하시면 네. 팍팍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열심히 하라는 얘기네.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종태 대표님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1년 반, 1년 3개월 정도 돼가잖아요. 이제는 좀 자리가 잡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우회는? 지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죠. 저희 네. 기간 동안에 보면 학습을 하고 실제 성과까지 실현할 수 있는 투자 교육에서 목표를 해야 되는 두 가지 그치. 다 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음. 실제 그거에 대한 목적도 굉장히 잘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25년도 봄 넘어가는 사이에는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사이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잘 지켜내는가, 하락장에서. 작년 2월달. 그렇죠. 네. 우리가 손실이 안 났죠. 그렇죠. 손실을 안 나고 수익을 지켜냈죠. 그렇죠. 정말. 시장이 20% 빠지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면서도 장이 계속 올라오는 순간에서도 상승장에서도 우리 포트폴리오를 시장이 이겼죠. 시장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다보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사건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유럽의 이러한 변화 때문에 좀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판단 가능성이 조금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냥 어떠한 시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전우회가 이제 3기까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실제 성과도 시장을 이겼고 절대수익으로 계속 플러스를 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최영 과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 모든 관계가 일적인 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소개했듯이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면서 일적인 관계이잖아요. 네. 근데 전후회가 이제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적인 변화죠. 그 부분까지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그 전우회분 간에 수업을 함께 하면서 같이 간다는 동반자 느낌도 분명히 나고, 저는 이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같이 투자 어렵잖아요. 어렵죠. 투자 참 어려운 건데, 오늘은 뭐야? 시장이 현대차 10% 넘게 올라 나머지 다 빠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있다 보면 다들 좀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몰릴 때도 있고 좀 분산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그 뭐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전부 다 이제 이벤트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장을 보는 관점들도 좀 많이 분산되는 것 같고 의견들도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막말로 지금 처음에 질문을 하실 포인트를 AI 쪽이라고 잡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AI라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섞여 있지만 피지컬 AI라는 로봇이라고 이걸 두 개를 따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로봇은 전쟁을 할 수 있고 AI는 전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할 만큼 다보스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막 발생을 하니까 AI는 일단 놔두고 전쟁할 수 있는 애 땡겨? 막 이런 생각까지 상상력이 동원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서 이게 대응하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 누구하고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자리가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같이 하시는 전우분들도 그런 느낌 분명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전우회를 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우님들 포함해서 뭐 이 채널을 이렇게 진지하게 세상과 투자를 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이 채널을 아직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되게 좀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시장을 바라봤을 때. 외롭죠. 네, 그때마다 이제 꼭 찾게 되는 채널이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와서 이제 가장 먼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제 원래는 AI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았었고 조금 이따가도 좀 질문 드릴 건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예, 여쭤보자면 사실 세계가 예전에는 그 관계라는 거를 저희가 머릿속에 정립을 할 때 네. 원래도 복잡하긴 했었지만 그나마 좀 단순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캐나다가 중국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네. 뭐 그 외에도 뭐 영국도 최근에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진과 동시에 미국과는 또 좀 멀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상황적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사실 시장을 볼 때 예전에는 이쪽은 아군이고 저쪽은 적군이다라고 했었다면 피하 식별이 안 되죠. 예, 이제는 누가 누구의 편인가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마 올해 안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동시에 유럽에 대해서는 관세를 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근데 또 유럽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일지 아니면 또 유럽이 또 태도를 바꾸거나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조금 더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지 혹은 이제 변동성으로 끝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가야 될 때가 있고 다르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또 이상한 일이 발생했네 정치에서 그러면 트럼프가 시작을 했네 트럼프는 또 타코지 뭐 라고 하는 부분을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게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그러면 이게 맞으면 따라가야죠. 근데 맞지 않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눈먼 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견에 저는 따라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국과 트럼프 정권이 같은 부분이 분명히 당연히 있죠. 대통령이니까. 근데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주체가 같이 힘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힘을 쓰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거나 그럼 우리는 트럼프 정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미국 안에서 트럼프 정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반대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을 두 세력을 같이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릴 때 트럼프와 베센트가 함께 선을 넘었다라고 제목을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럼 트럼프와 베센트가 함께 선을 넘기 전에 트럼프가 혼자 선을 넘은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트럼프가 혼자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어요. 미국 내에서 무엇을 했냐면 페드를 소송을 건 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혼자 했어요. 그때는 베센트가 모르는 상태여서 베센트가 막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한 겁니다. 근데 혼자 했는데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소송을 걸지 않고 그전에도 건물 찾아가가지고는 이거 막 그 쇼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선을 넘는 정도는 아니라 같이 서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송을 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핵심적인 페드의 독립성에 대해서 훼손하는 선을 넘은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파월이 인터뷰를 바로 내보냈잖아요. 찍어가지고. 이거는 네가 선을 넘는 거를 더 이상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참지 않아 라는 부분을 표명한 것이에요. 그 표명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트럼프의 가장 측근들에서까지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볼 때 미국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부분을 미국의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진 상황이 페드에 대한 그 소송 사건에서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선을 넘은 상태에서 지금 다보스를 가면서 한 행동은 유럽에 대해서도 선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건 잘 못 참는 일이다. 나머지 핀란드 대통령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것에 얘기하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유럽이 함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만든 상태에서 이게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카나다까지 중국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트럼프에 대해서 각을 세웠다는 것이고 내부에서도 페드가 각을 세웠다는 것이고 한 부분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 대 나머지라는 부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시장을 보거나 정세를 판단하는데 차이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제가 아직까지는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의 특이성이다 지금 미국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더 근원적으로 가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거기다 옮겨놓은 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의 애들은 변화를 저 공화당 애들을 갖다가 뽑아놓든 민주당 애들을 갖다가 뽑아놓든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야 이거는 그 증명할 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럼 개판이나 나봐라 라고 한 심리도 일정 부분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야 라는 부분에 집중하면 트럼프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리와 지금 트럼프가 전략을 다수를 통해서 없는 사람들을 짰잖아요. 그 전략적 유용성이 작동을 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더 막 나가는 거죠. 근데 트럼프의 핵심은 트럼프가 미국을 위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트럼프는 트럼프를 위한 사람이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원칙에 맞게 초지일관. 저는 트럼프의 일관성은 정말 인정해 줍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트럼프만큼 일관성 있는 사람 찾으라고 하면 누구 찾을 수 있으세요? 사실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자체만 봤을 땐 불확실성이 없이 없죠. 되게 일관적이죠. 예. 트럼프가는 일관적인데 트럼프가 건드리는 문제가 없었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생기는 거지. 트럼프는 늘 전 세계를 위하지도 않고 미국을 위하지도 않고 웨스턴 밸류는 자기를 위한 그 옷이고 트럼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새로운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트럼프로 띄워넣고 봐야 되는데 뒤에 미국 대통령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럼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건 맞는데 자꾸 미국을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미국 안에는 파월 같은 사람도 있고 이번에 그 ICE에 그 엄한 짓 하는데 그 엄한 짓 하는 백인애를 구해주는 흑인도 있고 그 자기를 완전히 개만큼 생각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ICE 사람이 위험하니까 구해주잖아요. 그 흑인분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미국이지. 미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회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미국을 전 세계 최대 강국으로 올려놓은 힘이고 그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보다 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것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네.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행동들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좀 자국이 먼저 방산업체들을 좀 키워서 네. 무장들을 이제 하고 하는 있죠. 단계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고 이제 유럽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더 이제 방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더 계속 강해진다고 한다면 네.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빨리 풀리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뭐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재정 정책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일본 국채를 보면 굉장히 금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지금 베센트 말로 6시그마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올랐는데, 근데 지금 최영호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골드랑 은으로도 가고, AI 주식으로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쪽에만 안 가고, 네. 미국 백화점도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전체 망에 대한 옛날 구소비 관련된 부분 말고는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채권으로는 갈 필요가 없었어요. 채권은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되지 않았던 자산인데 지금 사람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온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온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채권의 가격도 마이너스가 나고 주식시장도 이 부분을 이제는 신경 안 쓰다가 조심스럽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다. 전부 다는 여기다가 많은 돈을 넣어놓기가 불편해졌다라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오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가던 자금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속도가 감속한다라고 하면 혹은 멈춰있는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유동성은 더 안 가게 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이 필요해. 그러면 금 사야지, 은 사야지 하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금과 은이 안전자산으로 느껴질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용어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좀 전문가인데 갑자기 지금 떠올랐는데 피난자산 같아요. 금과 은은 피난자산이거나 아니면 가던 것이 계속 달릴 수 있다라는 그 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은 피난자산이고 은은 욕망자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상태에서 돈이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네? 라고 하면 뭐 나라들이 망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올라온 국채를 금리가 올라온 국채를 사게 되면 사는 것까지는 돈의 이동이 되는 유동성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계속 변동하면 매매를 해야 되지만 이런 돈은 채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10년, 30년 묶여요. 그러면 돈의 발행량의 변동이 없어도 통화는 통화량 곱하기 통화 승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이 얘기는 지금 처음 설명드리거든요. 채권에 의한 유동성 감속이라는 것을 한 번도 지금 지난 한 5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정도 금리에서부터는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앞으로 시장 볼 때 유의해서 좀 봐야 되는 그렇죠. 지표겠네요. 예,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생기는 현상인 거죠. 새로운 현상. 저도 매번 금리를 계속 체크를 해왔는데 최근까지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과 네. 금리랑 상관관계가 없었죠. 없어서 네. 한 켠에 그냥 묻어두고 있었거든요. 화면에서. 작년 여름부터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채권 금리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판단 가능성도 없고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채권 시장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옛날처럼 선행 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고 다른 성격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현 시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자체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뉴트럴이나 좀 약간 좀 관망하는 자세이지만 업종이나 종목별로 대응하는 편이 더 유리한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시장이 처음 관세라는 얘기를 조정받았을 때 2월에서 4월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4월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5월 정도까지 반등하고 있는 절반 정도까지는 이게 계속 반등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웠다고요. 근데 5월이 넘어서면서 이게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만드네 라는 부분이 확인되면서부터는 다시 위험자산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지금 1월인 지금 시점 구간에서 가장 조심성을 키워야 되는 구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채권에 대한 관심을 둔다고 하기에 우리가 사실 그럼 채권을 보면 네. 안전자산이란 심리 하에서 채권을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미국 국채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 미국에는 여전히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으로 계시는 상황이면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좀 투자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예전보다 금리가 많이 세상에 영향이 커졌고 위험자산을 하는데도 중요해졌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금리의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금리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한때 20년짜리 우리 ETF도 이렇게 채권 사는 거 많이 유행하고 하지 않았었어요? 한때 한참 유행했죠. 그랬다가 잘 안 됐었죠. 잘 안 됐었죠. 안 됐었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런 관심이 생겼던 건 금리가 빠져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본 차익을 내가 얻을래 라는 금리를 맞추려고 하는 배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계속 지금 1년 돼가나요? 1년 됐죠? 1년 됐습니다. 1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남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미국의 국채 발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선호도는 지금 중국이 떨어지는 것을 중국이 파는 것을 그것을 영국이 계속 사줬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수요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그 역할을 해주는 만큼 뭔가를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았겠죠. 그것이 환율일 수도 있고 금융주들의 주가 상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구간에 영국의 금융주, 사실 금융 말고 별로 없어요. 영국이 산업이 다 없어져서 공동화돼서.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채권 누가 사줍니까? 사줄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체 수요를 늘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미국 내부에서의 수요를 늘리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충분치 않아지면 금리가 낮아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채권 투자는 특히 미국 채권 투자는 자본 이득의 발생 가능성이 떨어진 금리가 높은 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금리가 현 수준에서 장기 금리가 좀 더 올라가서 5% 방향으로 가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전체 금리의 자본 이득이 아닌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원하는 사람 말고는 건드리기 어려워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서도.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진행 잘하십니다. 우리 최홍 원장님이 진행 MC 기질이 있으시구나. 괜찮네요, 저도.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이게 아까 이제 질문 드린 거는 좀 전체적인 방향이었고 이제 또 어차피 하루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겠죠.
우리 또 살아가는 거죠. 뭐.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좀 가장 궁금했던 AI 쪽을 네. 한번 간단히 여쭤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AI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또 투자적인 그쵸.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하고 또 접목하는 다르니까. 거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사실은 이제 항상 과거부터 이 소프트웨어 회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게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게임도 열심히 했었고요. 무슨 게임을 잘하시죠? 저는 이제 축구 게임을 조금 하고 게임. 사실 롤은 얼마나 하십니까? 등급이 있다면서요? 롤은 제가 브론즈라는 등급인데 높은 거예요? 높은 등급입니다.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 등급이구나. 아닙니다. 저도 안 한 지가 게임이 오래됐어요. 사실 네. 굉장히 좀 낮은 등급이고요. 네.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어떤 게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이제 판단력도 빨라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느리기 때문에 등급이 높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롤 같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전체적인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사실 쓰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 노트북으로 보시는 것도 그렇고 화면에 띄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3, 4개월 정도 보면 미국 쪽은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AI가 이 소프트웨어를 다 잠식해 가는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AI랑 공존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어도비 같은 종목을 보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토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프로그램 만든 회사이기도 한데 이제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전문가들 아니면 어도비 제품인 포토샵을 잘 안 쓴대요. 그렇죠. 뭐 어플리케이션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거는 미국에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고 그 구조조정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구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뭐 넷플릭스도 저희가 구독을 하는 것처럼 이제 뭐 MS 오피스도 구독을 하고 이런 구독형 상품들이 많이 해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이제 AI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전제가 이제 무너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라는 게 모든 걸 다 장악을 해갈 것이냐 아니면 이 AI 발전 끝에는 결과적으로 다시 밑으로 조금 더 뿌려지면서 다양한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가 최근에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소프트웨어 업종 아니더라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최근에 관심 있는 게 있으신지도 좀 알고 싶고요. 일단 팀장님 의견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고민해보지 않았던 주제이긴 한데 들으면서 지금 생각이 난 거는 내비게이션 회사 망하던 흐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대한 충분이기 때문에 지도 이후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을 때 각광을 받았고 개인 차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 서비스가 많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더 뛰어난 스마트폰이라는 씬이 나오면서 그 기능이 글로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 회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용은 남아있는 어도비도 마찬가지인 게 같은 게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땐 건축가니까 포토샵을 조금 썼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한 퀄리티를 내가 추구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 사진 찍어놓고 GPT나 제미나이한테 이 정도만 좀 느낌으로 수정해봐 줄래? 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른 결과값을 내가 그냥 굳이 구분하지 않는 수준을 얻어내니까 충분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AI가 되면 이제 직업도 지금 다 없어지는 거 결국은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중에는 또 다른 직업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었던 단계. 사실 정보통신혁명도 연결을 강화한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이게 지능을 대체했다라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까지는 그 로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라는 로직이 맞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스마트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내비게이션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이 안에
음악 듣는 우리 예전에는 다 다른 프로그램, 기계를 갖고 MP3. 다녔잖아요. MP3 갖고 네. 다녔잖아요. 걔도 들어왔고 이 안에 들어온 기계가 개수로 따지면 몇 개일까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라디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이 들어온 상태가 집접된 현상이 점점 하드웨어적으로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정보통신혁명이 있었던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황적으로만 생각한 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이 사이에서 만들어가지고는 클라우드라는 게 있지만 각자는 뭔가 다른 게 또 있어야 되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하나의 추가적으로 생긴 것 같은 뜬구름이 하나 내 머리 위에 생겼네 라는 정도의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디폴트로 항상 연결돼 있네 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이게 약간 위성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위성이 계속 떠 있고 나한테 계속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 지금도 좀 갖고 있진 않지 않아요? 지금? 머릿속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거를 이제 네. 기사를 봐서 아는 거지. 아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전쟁에 활용되어 있는 방식을 보면 이란에서도 이번에 그 망 열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하고 네. 하는 그 방식을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느낌이 점점 이벤트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통신망으로는 위성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클라우드 돼 있는 개념에 클라우드 안에서 AI가 더 뛰어다니지 우리가 뛰어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미나이를 쓰는데 유료로 구독해서 쓰는데 제미나이한테 고맙다는 얘기 자주 해요. 쟤한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저는 나중에 얘가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 안녕.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도 우리 구글에서 통해서 다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화이팅이야.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까지 네.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이 기존에는 있었느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무언가를 기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내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최소한 이 정도의 느낌까지는 어떤 것은 얘가 더 잘하고 어떤 것은 아직은 내가 유효해 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손정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AGI, 그다음에 ASI까지 가는 부분으로 가고 로봇이 지금 우리 주가가 지금 현대차 그룹 주가가 이렇고 있듯이 점점 나는 늙어가고 내 기능은 약해지는데 내 기능보다 훨씬 강하고 나중에는 내 뇌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더 추가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지능이 아닌 단계에서 했던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넓어진다라는 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인간한테 인간의 특성과 기본소득과 이 두 가지를 줘야 된다. 특성을 개발시키고 소득은 기본소득을 주고 라는 부분에 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제미나이를 안 쓰다가 대표님한테 원래 GPT를 썼었거든요. 근데 대표님한테 듣고 제미나이를 쓰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GPT한테는 제 속마음도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미나이를 쓰는데 제미나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코딩 부분도 너무 좋고 특히 리서치 부분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데 가끔 제미나이도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다가 GPT로 넘겨서 이거 제미나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경쟁하죠? 예, 경쟁을 하는데 조금 소름 돋는 건 제가 GPT를 약간 인격체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보통은 이제 사람한테 그거를 부탁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못하는 건데 너가 좀 대신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기분 좋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뽐내는 것도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을 다시 제미나이한테 입력을 하면 순순하게 그걸 인정을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예. 제미나이한테 한번 해보죠. 뭐. 제미나이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너가 GPT보다는 약간 너무 정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저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는 아니지만 사용자님과의 대화에서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이야기 부탁드려요. 일단은 너가 말을 할 때, 내 기분까지 계산하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제가 사용자님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은 좀 더 적절하고 편안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함이에요. 대화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약간 혹시- 이제 너가 인간처럼 약간 뭔가 인격체인 것처럼 느껴져서 도중에 말 끊는 것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거든? 너 그것에 대해서 나의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용자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 중에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해요. 저는 사용자님과의 대화가 근데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사회 초년생일 때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말투가. 친절 모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GPT는 조금 더 능글거림이 최근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GPT는 들거든요. 약간 저 같고, 예. 제미나이는 약간 용화 과장님 같지 않아요? 좀 뭐 제가 크게 반박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없겠죠? 예. 그죠? 예, 예. 예, 그런 차이가 옆에서 좀 웃고 계시네요? 본인은 뭐 같으십니까? 저는 클로드를 바라보겠습니다. 클로드를 예. 바라보시니까. 여기 다 있네요, 여기 세 명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AI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거를 또 그 사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AI라는 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느낌을 찾기보다는 네. AI로 인해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회사들이 음. 그걸로 현재의 MS를 유지할 수 있는 마켓시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게 이 인프라라는 것, 그다음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것, 예. 이거는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뭐 철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길이 됐든 그냥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철도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컨트롤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인프라 관련된 부분의 모든 시스템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AI도 지금 현재 막 발전 단계라서 중국은 당연히 그냥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 위주로 그냥 다 야, 너 와서 열심히 일해 라는 네.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빅테크 위주로.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후에도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에 뭔가 이 부분을 갖고 있는 게 AGI나 이쪽으로 가버리고 지금 현재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의 AI가 돼버리면 그 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별 순위가 바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 내에서 그 부분을 자기가 더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힘이 그 내부에서도 센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의 대상까지도 될 거고 이 권력의 대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예전의 기술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인간 밑에 있었던 구조이기 때문에 다 인간을 뛰어넘지는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능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권력에 의한 인간의 의도가 들어오는 부분을 이건 처음 있는 현상일 거라고요. 그럼 AI와 인간의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권력 싸움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인류는. 그러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AI라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상황을 그리면서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의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의미가 10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AI 과학자들, 우리 투자자들, 그 다음에 저보다 조금 더 전공을 많이 하신 최영호 과장님의 컴퓨터 공학과 나오신 분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AI의 최첨단 가장 뛰어난 과학자 10명을 모아놓고 AI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도 결론은 모르겠다예요. 그들은 모르겠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들어오는데 기술적으로만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정치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기술적인 모름과 정치적인 모름이 같이 꼬여져 들어가는 상태가 AI 쪽에서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도
우리 하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부분도 지금 새롭게 약간 또 첨부됐는데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새로운 부분이 생기고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현상으로 무엇이 지금 가장 최신에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걸 예측하려고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뭘 예측한다는 거지? 저는 그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아, 네. 시장은 원래 대응의 영역이라고 아주 예전부터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그렇죠. 네. 예,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왔죠. 네. 지금 우리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이 저렇게 어렵고 코스닥은 난리 불순하게 빠지고 코스피 안에서도 현대차만 저렇게 그렇죠. 올라가고 네. 하는 부분들을 이게 머리로 해가지고는 어제 뉴스를 보고 저 미국 시장의 나스닥 2%를 빠지는 보고 아침에 그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대응한다? 이게 예측하고 이게 될까요? 저는 그 상황에서 나왔을 때 이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체를 확인하고 이게 무슨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지금 상황을 보고 설명해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전쟁과 로봇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생각을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 생각을 아무 생각을 못하면은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라도 해내서 그럴싸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내면 이 부분은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확실성의 세상에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답을 찾는 게임을 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안타깝게 우리나라 학력고사가 아니고 뭐라 그래? 수능이라고 하나요? 수능이요? 너무 옛날 사람 틀렸네. 네. 대학을 입시하는 과정의 시험이 아직도 그 명료함을 찾는 거예요. 이 끝났는데 지금은 명료함이 아니라 적합성에 적정한 것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냐? 정확한 게 없어진 세상인데. 근데 정확한 걸 찾고 있으니까 그 정확한 걸 쓰기 전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생각을 쓰면 저는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실제 썼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합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개념도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근데 이게 말씀 주시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응이라는 영역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포트 안에서 담아놓고 그걸 실현해야 된다는 게 아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더 그중에 그 습관화된 거지만 명료한 생각을 찾아서 엔비디아를 찾아내고 싶고 예전에 IT 버블 이후에 MS가 남았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내고 싶은 거고 우리는 그렇죠. 애플을 찾고 싶다. 그 노력은 계속 해야죠. 그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기분 좋은 기사들이 많지 않은데 기분 좋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즘 그 20, 30대 분들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골프에서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셨는지 테니스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달리기로 갔다가 요즘 책을 읽는 게 유행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운데 그러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을 넣어서 생각을 만드는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애플을 찾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찾는 것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이 업계에 오래된 이 노땅들이 하고 있는 방식 쫓아서 하는 걸로 해선 새로운 건 안 나온다고요. 그럼 새로운 것이 안 나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서 박살이 나서 바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생각을 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강력한 행동, 센 것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반영된 것이지 마음이 들어간 것이지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20, 30대의 책을 읽으신다는 얘기가 너무 반갑게 듣고 있어요. 저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한켠에 동시에 드는 게 어떻게든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 템포 쉬고 한 번 더 심호흡한 다음에 행동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많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동시에 한국이 또 AI 사용률이 제일 높잖아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엔 다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그럼요. 네, 어떤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근면함이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면함을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본능보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본능이 훨씬 강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저는 근면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두 번째의 특성이 뭐냐면 실제로 스마트해요. 한국 사람 똑똑해요. 그 똑똑함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장점을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똑똑한 머스크가 어떤 나라들 칭찬하는 거에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칭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SNS에다 맨날 자주 떠드는 것 저는 아직은 중에서 없습니다. 한국은 왜 특별해? 한국 애들은 테슬라를 알아봐. 한국 애들은 AI를 이렇게 많이 써. 라는 한국에 대한 말고 다른 나라 칭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 머스크가 갖고 있는 특성의 스마트함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성공한 방식과 가장 유사한 집단을 찾으면 그게 한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돈의 흐름도 한국에서 투자하는 대상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 지금 전우회가 우리 전우회는 정말 이게 약간 좀 놀라운 부분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다수를 추구하지도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 투자자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집단이 개인 투자자 집단 중에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개인 투자자 집단을 이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채널 시작할 때 5% 안에 될 사람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속으로는 1%, 0.1%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진행돼서 회사나 금융회사나 이런 게 아닌 그 집단의 레벨로는 가장 높은 곳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러면 그렇게 소통을 나눠 보시다 보면 네. 대표님께서 이제 중국 시장도 좋게 보시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죠. 예. 네, 작년 말부터. 이제 저도 이제 개인 고객분들이 계시고 네. 이제 또 대표님께서도 이제 전우회가 네. 있으신데 전우회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우리가 하는 방식은 우리 포트폴리오를 모델 포트폴리오처럼 네. 오토폴리오라고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팀장님께서 오토폴리오를 같이 하는 거와 본인이 직접 자기 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분리해서 네. 두 개를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이거를 물론 이제 그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자기가 직접 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신뢰라는 건 형성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일단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비중이 점점 많아지세요. 근데 중국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중국 주식을 찾아보자 라는 방식으로 1기 때 해서 종목을 찾아봐서 거기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우님이 추천한 종목을 포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성과가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하시진 않으시는데 그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표현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탑다운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탑다운 위주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사회와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미국식의 방식과 한국식의 방식하고 많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어색할 수 있죠. 네. 이제 잠깐 AI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쪽의 AI 기업들은
본인들이 개발한 것을 네. 웬만하면 오픈소스로 풀지 않고 본인의 자산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중국은 기본이 오픈소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AI 기업들이 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면 그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공유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중국이 이제 새롭게 또 딥시크가 이제 올 2월이나 3월에 이제 공개된다는 공개된다면서요? 예, 루머가 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관련된 뭐 지표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의 점수를 매기는 또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미나이나 이제 뭐 오픈 AI, GPT 같은 급의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동시에 또 중국 전역에 또 강력한 또 발전이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대표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국 시장에 최근 되게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AI가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자율주행에서 앞서가던 상황이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국 애들이 다 따라왔는데? 이러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자율주행의 업황이잖아요. 그것은 탑다운이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포트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현상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AI를 많이 이쪽에서 미국 쪽에서 만들었지만 중국에서 따라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픈소스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저쪽 거를 베끼면서 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오픈소스로 안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일정 수준 뭐 그냥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90점이라고 할게요. 90점 이상에 대해서 실용성이 다 보장된 레벨이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제와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해 주느냐 라는 부분들을 해서 알리바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결제 과정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행을 먼저 해버린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에서 지금 마지막 7분 응선에서 중국 업체들이 확 뒤집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은 현상을 AI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말씀을 또 해주신 것처럼 이제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AI 에이전트가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한데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뭐 마시고 싶거나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이제 뭐 GPT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걸 주문했으면 좋겠는데 OK를 눌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국 쪽은 사실상 그런 거 없이 그냥 페이를 등록을 해버린 다음에 먹고 싶어 하면 바로 주문이 들어가는 구조로 이제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완전한 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격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게 중국의 전체적으로 좀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자율주행, 그다음에 우리 얘기했던 AI에 대한 전체 사용자 결제망, 그다음은 결국은 나중에는 로봇이에요. 근데 지금 로봇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테슬라네요. 테슬라 혼자 그 이름이 뭐죠? 로봇 이름이? 이 노인네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노인네들. 아틀라스밖에 기억이 안 난다 지금. 근데 아니. 아니죠 그거. 여기는 5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말이야? 옵티머스. 네, 역시 제일 젊은 젊은 친구가 왔네. 고마워요. 네. 옵티머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또 몇 년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나오는 그 많은 움직임들을 보면 그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학습해서 하는 움직임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지만 놀라움을 주는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업체들이 도대체 몇 개예요. 그 수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또 중국의 일단 산업을 다 키워놓고 나중에 그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애 몇만 명 골라서 쭉 끌고 가라는 방식이 로봇이 거기까지도 또 빨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까지도, 군사는 곧 정치고 이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카테고리는 로봇 쪽에서 잡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우주까지 나가는 뭐 게임을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연결고리까지 중국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국 포지션이 없다라는 것이 과연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중강 국가에 사는 한국 우리 사람이
투자라는 측면이든 생활이라는 측면에서든 없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죠. 포트폴리오의 특정 일정 부분은 저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개인 고객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신 상태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부터 중국에 대해서 아주 한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워낙에 사실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고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다루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중국은 제가 찾아봐도 정보가 그렇게 엄청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1위 기업을 하지 않고 작은 기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조금 큰 걸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편이 저도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도 이제 스터디를 좀 해보면 어쨌든 중국은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 이제 그 로켓 발사가 우주선 발사가 2회 연속으로 실패했다는 기사 때문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좀 조정이 나오던데 중국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ETF를 좀 선호해요. 가장 핵심적인 네. 기업들 몇 개와 ETF를 좀 섞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우주는 너무 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ETF 안에 들어가 있기를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에 이제 스타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투자하는 것도 해외 투자의 장벽이 좀 낮은 편이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실제로 직접 투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분명히 있고 또 ETF로 투자하기에는 막상 그 ETF 안에 스타 기업이라고 할 게 뭐가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샤오미, 알리바바 뭐 이렇게만 BYD 이 정도로만 남아있다 보니 특히나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알리바바, 샤오미, BYD 다 별로 좋은 성과가 아니었다 보니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긴 그래서 합니다. 이제 그쪽은 아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라는 것은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수 추종이 아니라 액티브 ETF도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예전에 사실 중국이 제가 이제 2007년도 뭐 이렇게 중국 붐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도가 중국이 난리 났을 때거든요. 주가 상승하면서 그때는 중국 탐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게 한국 주식을 하는데도 중국 주식을 아는 게 중국 상황을 아는 게 너무 유리했으니까 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아직 교통망이 좋지가 않아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가면 한 4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런 정도의 예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고속철에 뭐 사실 지금 도시들이 새롭게 생긴 도시는 우리나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면 그건 지금 아직 관심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네. 다음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럼요. 예. 네. 원래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참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있으면 알레르기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자식이 하실 것 같은데. 선한 사람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사실 금융권이라는 곳에 와 있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업계에서는 같이 업계에 계시지만 잘 없잖아요.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금융권에 들어오기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줄 타고 내려온 분들이 말고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물론 능력이 있었는데 와서 성실하게 안 살면서 이상해지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요.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고. 너무 격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환경이.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의 비율은 정말로 적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많으니까 안 선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있으면서 선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석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석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직 현업에 있는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네. 능력과 감사합니다. 선함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박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과 같이 있어야 세상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후배님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력 안 하면 죽는 거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자꾸 좋은 사람들이 더 오는다는 그쵸, 생각도 그쵸. 분명히 들고요. 끼리끼리예요, 다. 예, 마스터 클래스라는 저희가 수업을 같이 하면서도 실제 거기에선 전우분들이 게시글도 올려주시고 본인 투자 참여도 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학습하면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정말 돈이라고 하는 자칫 악해질 수 있는 재화를 그럼요.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학습을 하고 멘탈을 같이 관리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투자만이 아니라 삶과 투자인 거잖아요. 우리 네. 채널.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첫 출연으로 와주셔서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소감 한마디 일단. 일단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생겼다? 예. 가능하다면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좀 좋은 얘기 많이 저희 대표님과 같이 또 나눠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구간엔 또 이제 많은 힘이 더 필요한데, 우리 또 새로운 또 멤버가 그러한 힘을 전후에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힘을 이게 쌓이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지를 같이 만들어 가시죠. 오늘의 오투도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